안녕하세요. 로블레스유 구독자 여러분. 실로의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요즘 마약 사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과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알려져 왔었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청소년도 아주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고 또 유통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뭐 다크웹이나 SNS 등을 통해서 정말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마약이 금방 배달 오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또 이건 좀 사설인데요. 서울구치소 마약방에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마약 등 관련 범죄자들은 일반 죄수들하고 섞지 않고 한 곳에 모아두는데요. 그 방이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4명이 정원인 공간에서 5명을 넘어서 6명까지 풀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마저도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마약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부라도 무죄를 받은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실형을 면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마약 사건은 혼자 걸리는 일은 잘 없거든요. 대부분 뭐 같이 투약을 한 사람이 잡히거나 혹은 누군가의 제보로 사건화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단순 투약 사건도 많지만 매매, 수수, 소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제 저희 의뢰인도 합성대마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또 그런 마약류를 매매하고 수수, 소지했다는 여러 가지 죄명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후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제가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사건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맞지만 뭐 매매나 수수 등의 과정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점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는 방향으로 구속사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영장이 기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수사 과정에서도 뭐 여러 혐의들이 동시에 논의가 좀 됐지만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은 충분히 설명을 좀 하고 또 의뢰인의 생각과 약간 달랐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사를 좀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또 충분히 협조하고 일관되게 주장을 펼쳐온 점이 잘 반영이 됐고요. 수사 단계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했던 점이 잘 참작이 됐습니다. 이 마약 범죄는 재범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비추로의 오랜 마약 사건 경험을 좀 토대로 적절한 변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도 다른 범죄들처럼 양형 사유를 어떻게 노하우 있게 주장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선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내 상황을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꽤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가끔 마약 초범은 무조건 집행유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필로폰 투약만으로도 구속이 될 수가 있고요. 마약 공급이나 판매, 또 최근 유행 중인 그런 던지기 수법 등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의심이 되면 수사 초기에 체포가 된 후 즉각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잠깐 오셔서 조사 금방 받고 가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무방비 상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그날로 체포돼서 구속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면서 여러 변수에 좀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약은 기본적으로 소지냐, 투약이냐, 판매냐, 알선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약을 투약한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 높은 형량 자체가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요. 크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양귀비, 아편, 코카인, 펜타닐 이런 것들이 마약에 해당하고요. LSD, 필로폰, 엑스터시, 졸피뎀,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향정입니다. 처벌 수위는 마약이 높음, 향정이 중간, 대마가 낮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마약이나 향정 내에서도 중독성이나 그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 자체가 다시 구분이 됩니다. 향정은 가나다라 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LSD가 가목, 필로폰이나 엑스터시가 나목, 또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은 라목에 각 해당하고요. 가목의 처벌이 가장 높습니다. 라목이 가장 낮고요. 필로폰으로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필로폰을 단순 투약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필로폰을 어디선가는 사왔을 것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투약만 한 것으로 처벌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매매는 무조건 붙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또 게다가 유통까지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일 수가 없는 이유가 실무적으로 단순 투약만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매와 투약이 같이 붙은 형태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그 횟수와 경위 등에 비춰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초범이 아니라면 1년 6개월 이상에서 많게는 3에서 4년까지도 처벌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처럼 마약 범죄 자체가 처벌이 강경하기는 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대응을 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또 충분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약사범들이 어차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니까 변호사의 도움 없이 미숙하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적어도 징역형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초기부터 신중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약 범죄에서 선처를 받는다, 결국 실형을 면하는 길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사실부터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수사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걸 기반으로 어디까지 범죄가 인정될지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검토 작업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맞춰서 선처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기본적으로 재범 방지에 아주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마약 중독 상태를 어떻게 치료하고 또 향후 어떻게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등의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른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들과는 상당히 차별되는 행동이 될 겁니다. 보통 마약 범죄는 암수범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투약자 몇 명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원이나 그 상선들을 잡고 또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른 가담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충분히 수사 협조를 통해서 선처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안 좋은 태도는 수사에 비협조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약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마약 혐의에 연루되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만약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로펌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솔루션을 직접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로블레스유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